반갑습니다.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37억짜리 근린생활시설이 27억에 단독 낙찰되었지만 끝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현재 18억 3천만 원으로 재경매에 나온 재매각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낙찰자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전 서구 갈마동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30평, 연면적은 약 740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며 2001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9419, 감정가는 37억 4천, 현재 최저가능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8억 3천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입찰기일은 2월 3일입니다. 이 물건은 지난 2025년 8월 26일 2회차 입찰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입찰로 감정가의 72% 수준인 27억 원에 낙찰됩니다. 하지만 잔금은 끝내 납부되지 않았고 낙찰자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입지나 외형만 놓고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물건은 왜 포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본건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과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는 소규모 먹자 상권이 형성돼 있고 최근 준공을 마친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도 약 370m 정도 거리입니다. 왕복 8차선 대로인 계룡로와 대덕대로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 위치해 차량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건물 가시성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즉 근린생활시설 관점에서 보면 입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입지가 안 좋아서 안 되는 물건이다 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격이 문제였을까요? 감정가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는 131평으로 19억 5천, 평당 1,491만 원, 그리고 2001년식 건물은 17억 9천, 평당 241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이 감정가를 현재 시장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재산정해보면 건물은 평당 254만 원, 토지는 평당 1,417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에 총 4건의 거래가 있었고 당시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약 88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2025년 거래에서는 평당 약 1214만 원으로 상당히 상승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중개 매물을 살펴보면 비교가 어려운 첫 번째 매물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3건의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약 1388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가격은 2025년 마지막 실거래가보다도 약 1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건보다 입지가 떨어지고 하위 용도 지역인 2종 일반 주거지역 매물이 평당 1414만 원에 시장에 나와 있고 본건보다 공시지가가 약 180만 원가량 낮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551만 원에 중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함께 놓고 보면은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 1,417만 원은 현재 시장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감정가 37억 5천 자체가 이 물건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감정가는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포기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입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최근 비가 온 날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 바닥에는 물이 상당히 고여 있었습니다. 지하층은 샷다로 막혀 있어 내부 확인은 어려웠지만 누수나 배수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층은 과거 카페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지만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고 내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 같은 집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규모 술집 역시 비슷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영업 흔적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잠겨 있어 상층부 내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외벽 한쪽에는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점만 봐도
건물 관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건물 곳곳에 붙어있던 경고문이었습니다. 접근 금지를 알리고 건물에 위해를 가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만 봐도 이 건물이 정상적인 임대 운영 상태는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간 공실 상태였고 상당 기간 관리되지 않았던 건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골조를 제외한 전면 리모델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정도로 건물 컨디션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면적 740평이 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서 외벽, 공용부, 설비, 창호, 소방,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10억 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했고 그 결과 총투자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포기를 결정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본건은 지하층은 주차장, 그리고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는 동일한 구조로 약 90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임대 시세를 보면 1층은 평당 약 62,000원, 2층 이상은 평당 약 28,000원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리모델링이 완료돼 정상화되었다는 가정에 임대료를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 1층은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원, 평당 61,000원, 2층부터 7층까지는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원, 평당 약 24,000원 수준입니다. 만실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7천만원, 월세 총액은 약 1,7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낙찰가 27억에 리모델링 비용 10억, 그리고 대출 비율을 80%로 가정했을 때 이자를 제외한 순임대소득은 매월 약 820만원, 연간으로는 약 9,800만원, 수익률은 대략 6.6%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나쁜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다는 점, 그리고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 단기간 전층 만실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실제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성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은 이 물건은 입지나 가격 때문에 포기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할 금융 비용, 임대 정상화까지 걸릴 비용과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면서 이 가격에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 2억 6천은 분명 아픈 금액이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면은 의도적인 손절,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가격이 더 내려간 상태로 재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절대 가격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 확인, 수리비에 대한 보수적인 산정, 그리고 실제 임대가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함께 검토한 뒤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계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물건은 그 계산이 중간에 다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낙찰자는 멈추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갈마동 재매각 물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물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매 물건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지금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익성 분석, 손해보지 않기 위한 적정 매매가 계산, 그리고 현실적인 예상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위치, 규모, 상태에 맞춰 실제 투자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실제 입찰에 도움이 되는 경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